아유, 자, 해서 일단 그 문제가 잘못됐다고 하니 다시 그려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자, 1차함수 빨간 책이에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1이랑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 fx-x라는 이 그래프가 자,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f'2가 0이에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때 자, f5의 값을 구하라 라고 나와 있는 문제니까 자,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좀 따라가서 진행을 좀 해볼게.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볼 만한 게 뭐냐면 자, fx 빼기 x 자, 일단 얘를 우리가 하나의 함수 gx라고 바라보는 게 조금 지금 당장 해석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일단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보면 자, x 빼기 1은 x를 1을 기준으로 어때? 자, 1보다 크면 양수고 1보다 작으면 음수지. 그쵸? 그리고 두 식을 곱해서 0 이상이라는 건 언제나 부호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 우리가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gx는 1보다 오른쪽에서는 양의 방향에만 그려질 거야. 그래서 이쪽에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는 이쪽에 그려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구역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는데 자, 3차 함수는 연속 함수니까 얘가 오른쪽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모양은 두 가지거든. 자,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하나는 자, 극대하고 극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 하나는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 해서 gx의 양상을 두 개 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 그치? 자, 그런데 f'2가 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지금 내가 gx에 대한 얘기로 스토리를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를 gx에 대한 스토리로 바꿔주면 g'2는 뭐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1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제일 맞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쌤 이거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g'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극대극소가 둘 다 있는 함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어디 있어야 돼?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휘어가는 거랑 오른쪽에서 휘어가는 거랑 두 개 그렸는데 왼쪽 게 맞겠어? 오른쪽 게 맞겠어? 우리가 그리는 건? 오른쪽 게? 맞겠죠? 그쵸? 봐봐. 2일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자, 이 함수를 그려보면 어때? 1보다 큰 쪽에서 계속 미분계수 양수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어떤 모양이었다? 바로 1에서 관통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 모양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결국에 내가 fx-x라는 함수를 그릴 때 자, 식을 쓸 때 자, 일단은 1에서 교차하는 거 알고 있죠? 1에서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1에서 교차해야 돼. 그래서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근데 뭐 사소하게 범하는 건 1 말고는 더 교점이 없으니까 여기서 판별식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쓰려면 쓰고 안 쓸 거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F'가 여기다. 그리고 참수가. 오케이. 자, 그럼 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미분을 하면 자, f'x-1 이렇게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미안, 안미 해서 식 써주면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식 써는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안미해주면 이렇게 식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자, 문제에서 f'E가요 G'E가 마이너스 1인 걸로 그래프 개형 추론했으니까 자, 2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f'E 마이너스 1을 하고 식을 써주면 4 한 다음에 2b 더하기 c 이렇게 식 나오실 거고 잠시만요. 이럴 때 부호가 바뀌어야 되고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되고 제곱 같은 거 안 붙었지. 시대줬지. 빼기 x 맞죠? 다시 나올까? 자, 4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면서 얘는 계산해주면 8 플러스 3B 더하기 1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얘가 마이너스 1인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결국 C 대신에 우리는 뭘 쓸 수 있어?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를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겠죠? 그런데 잠시만 뭐 놓친 것 같은데? G 프라임 미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 G 프라임 미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fx 빼기 x가 gx잖아. 그럼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x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를 대입한 거야. 그 f 프라임이가 0이니까 g 프라임이 마이너스 1 나와야지. 그리고 이걸 구한 이유는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1인 점이 존재한다 이거 보여주려고 쓴 거니까 이거가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보자. C가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라고 돼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루는 식은 다시 fx 마이너스 x라는 식은 자 x 마이너스 1이랑 그리고 x제곱 플러스 bx 한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9 이렇게 우리가 C에다가 식을 대입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인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가 b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어 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를 좀 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와? x-1에다가 자 x 플러스 b 플러스 3에다가 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이 함수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3점 자 얘 봐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x축을 관통하면 안 된다는 규칙을 우리가 걸어놨지. 그쵸? 자 그림이 그려져도 어떠냐면 자 올라가다가 접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아래로 뚫고 내려가면 처음에 말했던 구호 조건을 어기게 된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지금 x는 3이라는 근이 나와버렸거든? 그죠? 근데 이게 단일근이 돼버리면 x축을 3에서 관통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부등식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근이 무슨 근이 돼야 돼? 바로 중근이 돼야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걸로 하여금 b는 반드시 마이너스 6이 되면서 함수가 x축을 관통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b가 마이너스 6인 거 알고 있으니까 c는 몇인 거? 9인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x-x라는 식이 결국에는 x-1에다가 뭘 곱한 식? x-3의 제곱을 곱한 식이야 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 f5를 구하기 위해서 5를 대입해서 식을 써주면 구할 수 있으니 F5는 21이었구나 라고 말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지킬 거 지켜주는데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 조건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0보다 작다라고 썼는데 작거나 같다라고 쓰는 게 맞겠죠? 한순간 0인 건 괜찮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미정계수를 이용해서 식을 쓸 거면 이용할 거면 우리가 조건을 확실하게 해줘야 돼. 봐봐 지금 내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미정계수 2개 놓고 했죠? 그쵸? 그럼 정보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지? 정보가 2개인데 문제에서 말해준 건 뭐밖에 없어? 딱 2개밖에 없잖아. 그치? 이 두 조건을 최대한 이용해서 얘기를 할 수 이용을 하지 않을 거면 제발 치원해서 문제 풀지 말고 미정계수 도입해서 문제 풀지 맙시다. 알겠죠? 자 우리가 미정계수 이용하려면 조건을 확실히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가지고 있는 2개의 정보를 전부 다 연립해가지고 B랑 C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2번 문제 마무리하자. 그래서 원래 자주 안 나오는 미정계수 세팅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잔뜩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2번을 마무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같이 해봅시다. 이것도 20번을 오른쪽에 다 풀기 공간이 모자라니까 지우고 갈게. 저래? 줄게.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미정에서 넣고 문제 푸는 거 굉장히 그 희박한 케이스야. 알겠죠? 자, 그래서 조금 그 정도랑은 조금 다른? 근데 하지만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나온 거야. 알겠죠? 원래는 그냥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미정계수 없이 식을 바로 세우는 게 맞아. 최대한 줄여서. 그런데 자, 반대로 우리가 미정계수를 세우고 가지고 있는 식에 대입해가지고 범위를 추론하자 라는 좀 역방향에서 문제였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합시다. 자, 일단은 최고참의 개수가 1인 3참수 fx가 있어서 자 2,-2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xfx에 자 0,0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m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나와 있네. 그런데 자 L 위에 P와 그리고 M 위에 있는 Q에 자 무슨 거리를 얘기하고 있어? PQ의 최소값이라는 건 최단 거리를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치? 자 직선 위에 아무 점을 잡아서 최단 거리를 재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봐봐 우리 직선에 서로 다른 직선의 위치 관계는 두 개가 있어요. 어떤 거랑 어떤 거? 그래 평행 또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거 두 개밖에 없지?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는 어떠냐면 P하고 Q를 야 얘랑 얘야 라고 말해버리면 거리가 1이 돼버리는 걸 관찰할 수 있게 되지? 아니 이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같은 점이니까. 그러니까 봐봐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잡아서 최단 거리를 재겠다는 얘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L하고 M이 무조건 평행한 상황을 간주하고 문제를 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해서 일단 요 말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L하고 M은 평행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안 만나야 우리가 거리가 0이 아닌 값을 최단거리라고 말할 수 있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평행선에서의 최단거리를 구해줘야 되죠. 자 평행선에서의 최단거리 우리 어떻게 구하게? 정과 직선. 정과 직선 사이의 그 최단거리 뭐냐 그래서 우리 그 수평선 위에 있는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뭐야? 그래 수직되게 한 점에서 다른 선까지 자 수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인데 이건 결국 어때? 어느 점에서 수선을 내려도 전부 다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선 때 어떤 얘기를 배웠었냐면 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음함수꼴로 식속을 진행하잖아. 그죠? 자 그렇게 썼을 때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랑 그리고 ax 플러스 by 더하기 자 d는 0 이렇게 우리가 자 상수항이 달라야 평행한 다른 선이 나오죠? 이렇게 나왔을 때 자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점직선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똑같아 점직선 구하는 거랑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걸어 놓으신 다음에 뭐만 걸어줘 여기다가 c 마이너스 d만 걸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괜찮아요? 해서 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최단거리라는 건 수직선 거리를 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림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봐봐 문제 나와 있는 조건들이 너무 딱딱 맞아떨어지게 나와 있어. 좀 자기적인 정도로 어떠냐면 0,0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구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2,-2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구해서 그 접선 사이 수직선 내려서 얘기를 할 거지.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0,0이랑 자 2,-2까지 거리가 몇이야?
2루트 2지. 그럼 최단거리가 2루트 2라고 말한다는 건 다시 우리 두 접선 사이에 수직선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2루트 2라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지금 최단거리랑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지.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 뭔지도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어때야 돼? 0,0에서의 접선은 기울기가 1인 접선으로 그려줘야 돼. 그래야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수직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얘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걸 문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m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1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해주는 게 이 문제의 이제 핵심 풀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자, 수직선을 내려서 문제를 푸는데, 마침 이 거리가 최단거리랑 똑같은 값이라는 건 이게 뭐야? 이 루트 2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야? 반드시 접선이랑 수직인선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유추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m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m은 뭐야? y는 x인 거 알 수 있지? 라는 건 다시 자 0,0에서의 접선 m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x, fx를 뭐로? 자 x로 미분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뭘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고 우리한테 말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이 xfx에서의 0,0 접선 m이랬잖아.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1이 된다는 얘기한 거야. 그래서 자 미분계수가 1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건 다시 f 0이 보다 1이다 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준 거라고. 미분하면 미야 남미해주면 fx 더하기 x f'x인데 0 넣어주면 f'x 날라가니까 그냥 f0은 1이구나 라고 말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l은 뭐라고 돼 있어? l은 자 fx의 2,2에서의 접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는 f2는 뭐인 것도 알아? 일단 마이너스 2여야 2,-2에서의 접선을 운운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 써버릴 수가 있겠고 선생님 혹시 영상 안 나오면 말해줘. 알겠죠? 동주도 자 2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f'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 얘기하는 거지? 얘가 1이잖아 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 정보들 조합해서 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봐 fx 지금 최고차항에서 1인 거 알고 있지? 그리고 미적계수 몇 개 달려? 3개 달리지? 그치? 3개 달리는 상황에서 정보 3개 다 얻어냈으니까 이때는 미적계수법 써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해서 이렇게 미적계수법 쓰는 문제들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봤어요. 넘어갑시다. 계산은 너희들의 몫이겠죠. 자 F0이 1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상수함도 뭔지 알고 있으니 두 개 연립해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 16회는 21번 문제가 진짜 꿀잼인데 21번, 14번 그냥 꿀잼인데 아쉽게도 나중에 시간 되는 친구들은 한 번씩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괜찮으니까. 해서 넘어갑시다. 14, 21은 이제 사설에서 내는 중킬러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킬러에 좀 가까운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14랑 21은 지금 풀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라는 생각 들어서 일단은 계속 숙제료는 14번이랑 21번은 안 나갈 거야.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인스트림 문제 같이 보자.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수트 풀고 마무리할게 오늘. 이거 5월 19일까지나. 19일까지. 자. 자, 232부터 242까지 질문하고 싶다. 이건 내가 맞았든 틀렸든 상관없어. 그냥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메인스트림. 15일자, 오늘자. 232부터 242까지. 232, 235, 238, 242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242. 242번. 같이 보자.
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자, 문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A1은 9라고 나와 있고, 되게 이런 류의 문제들은 어떠냐면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림에 구현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나에 대한 얘기도 조금 계속해서 써보면, 자, 나는 뭐라고 해서 점 an, 자 9-an이라는 건 결국 뭐야? 요 직선에 있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얘기를 할 때,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n이라고 할 때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좌표로 썼으니까 좌표로 식을 진행하는 게 문제풀이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y좌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9-an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치?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 hn을 지나면 기울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인 직선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쭉 그었을 때 여기 있는 기울기가 n 플러스 1분의 1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치요? 그때 요 교점에 x좌표를 뭐라고 하지? a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는 딱 여기까지만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잠깐만, y축에 수선 내려서 우리가 기울기가 n 플러스 1인 직선을 그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 x 플러스 9y의 교점을 우리가 a 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y좌표도 당연히 지정할 수가 있죠? y좌표 뭐라 하면 돼? 9-a의 n 플러스 1이라고 말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이야. 그쵸?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껍데기는 수열이 맞거든? 그런데 문제에서 직접 물어보는 건 뭐야? 이거 수상이야. 수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자, 무슨 얘기하고 있어? 기울기가 n 플러스 1이라는 얘기 나와 있지? 그죠? n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요 점 x좌표는 당연히 0이니까 언급도 안 되는 상황이야. 알겠죠? 자, 이 점과 이 점 두 점이 언급된 상황이지? 자, 좌표에 모든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면 좌표에 대한 정보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자, 해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 두 점을 언급하면 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hn의 좌표는 어떻게 잡혀? 0,9-an 이렇게 잡히죠? 그리고 자, 저기 교점은 뭐가 돼? a n 플러스 1, 9-a n 플러스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기울기에 대한 식 써주면 기울기가 n 플러스 1이라고 이미 명시가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기울기로 식을 써주면 n 플러스 1분의 한 다음에 둘이 빼주면 뭐가 나와? an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1단계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항과 항 사이의 점화 관계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우니 식을 당연히 조금 만져줄 필요가 있겠지? 그쵸? 양변에 a n 플러스 1 곱해서 식 다시 써주면 식 어떻게 나오니? n 플러스 1분의 1에 a n 플러스 1은 하고 식을 써주면 a n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식 넘겨주면 어떻게 나와?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에 a n 플러스 1은 자 a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점화관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내가 쓴 식을 보시면 봐봐, 이건 어디서 어디로 가는 방향의 식일까? 몇 번째 항에서 몇 번째 항으로 가는 식이야? 이 식을 적용한다는 건? n 플러스 1번째 항에다가 모집갱이 하면 전항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식 구조가 그러면 n 플러스 1에서 n으로 가는 역방향에서 가는 식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에서 잡은 정보를 좀 생각을 해보면 A1이 지금 뭐야? 첫째 항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얘는 전항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는 항이 없는 항이야. 전항이 없는 항이지? 그죠? 그리고 문제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구하라는 건 뭐야?
자, A 템10이 뭐냐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류의 점화식이 우리 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의미가 없다니까? 얘가 뭔지 몰라. 그치? 처음을 알아. 그럼 우리는 n에서 n 플러스 1로 가는 항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조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 해주는 것보다 a n 플러스 1은 자 뭐라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a n이다 라고 정리해주는 게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핵심 과정이다. 그래서 자 점화 관계를 확인했고 자 이 점화식을 다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뭐야? 그냥 n은 1부터 대입하기. 그치? 두 번째로 뭐 해볼 수 있겠어? 점화식을 다루는 법을 이용합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물론 10번째 항이기 때문에 1부터 하나하나 다 대입하면 당연히 답은 구할 수가 있어. 그쵸? 그래서 얘는 언제나 써요. 얘는 언제나 쓸 수 있고 문제에서 뭐 A8000 막 이런 거 구하라고 하면 어차피 주기성이 있는 거니까 하나하나 구하다 보면 주기성 찾으면서 다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가장 필수야. 그쵸? 얘는 필수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뭐냐면 두 번째는 원래는 점화식 다루는 법이 원래 교과서에 다 언급돼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이거 이렇게 바꾸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거든. 근데 그게 교육과정에서 사라지긴 했지만 자 얘를 이용한다면 어떠냐면 시간 단축에 굉장히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 자 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좀 진행할게.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해서 개념 설명 하나 들어가면 자 a n 플러스 1은 fn의 a n 이렇게 나와 있는 홀의 점화식을 다뤄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상수를 곱하면 뭐야? 공비수열이지. 그죠? 근데 상수가 아닌 식을 곱하면 일단 무언가를 곱해 나가는데 곱하는 수가 변해 나가는 그냥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일단 수열 옆에 곱으로 정리된 점화식이니까 우리가 곱했을 때 어떤 성질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좀 얘기를 하면 내가 어떤 n 플러스 1번째 항을 구하고 싶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첫 번째 항부터 순서대로 구하면 되지? 첫 번째 항에다 뭐 곱하면 돼? F1 곱하면 두 번째 항 되지? 그 이게 F2지. F2에다가 아니 A2죠? 그죠? A2에다가 F2 곱하면 A3 되지? 그죠? 그 다음에 F3 곱하면 A4 되지? 해가지고 결국 어디까지 곱하면 돼 그냥? Fn까지 죄다 곱해주면 이게 뭐가 된다? 그냥 내가 구하고 싶은 항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곱해나간 수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곱해나가면 그게 내가 구하는 항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가 등비수열 2 곱하기 3의 n-1승 같은 것도 내가 A 구하고 싶으면 뭐라는 얘기야? 첫 번째 항부터 공비가 3이니까 3을 몇 번? 8번 곱해서 구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지. 다만 요게 곱해지는 수가 상수가 아닌 변수로 바뀌었다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의 곱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는 제시가 되면 이런 분수식으로 식이 많이 나올 거야. 서로 곱해져서 나눠지게끔. 알겠지? 자 해서 이것도 마지막으로 식으로 정리해주면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을 곱하기 위해선 a1에다가 자 f1부터 fn까지 곱한 식이 필요한 거지. 우리 곱했을 때는 프로덕트에 p를 따가지고 파이를 씁니다. 저는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두고 자 k는 1부터 n까지 한 다음에 f, k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fn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계를 넘어가긴 비율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개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비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곱해나가면 내가 구하는 항이 되고 싶어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자 A 10은 어떻게 구하면 돼? A1부터 자 이제 1넘버부터 9넘버까지 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치? 왜냐면 9 넣었을 때 10 나오니까 자 1넘버 나와 3
3분의 2 넣으면 4분의 3 3 넣으면 5분의 4 해서 쭉쭉쭉 가가지고 9 넣으면 5가 나온다고 11분의 10 나오고 끝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날라다니까 뭐가 된다? 11분의 2A1이 되면서 A1이 9라고 붙였으니까 11분의 18이 되겠지? 라고 볼 수 있겠죠? 해서 분모 문제 더하면 29가 되겠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사실은 이제 20 같은 경우는 좀 내신에 조금 많이 나오는 식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전부 다 봐주는 게 좋겠죠? 넘어갑시다. 자, 245 질문하고 싶은 사람. 249 질문하고 245? 9. 자, 249 그렇죠. 자, 이거 책에서 유형 뭐로 돼 있어? 함수 항해값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점화식의 이전항 추적이라고 나와 있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되게 많이 보는 식들이니까 얘네들은 연습을 계속 해야 돼. 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이번 4월에도 계속 나왔던 자 유의 문제니까 알겠죠? 자 249번 같이 보자. 다음 항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 무슨 얘기 해야 돼? 자 전항에다가 7에서 전항을 빼던지 그죠? 아, 그리고 A에는 보다 자연수야. An이 짝수일 때 우리는 이 식을 쓸 거야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식은 PAN-1이라고 정의되는데 이건 언제 쓸 거야? AN이 홀수일 때 쓰고 싶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이죠? 그죠? 자 문제에서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점화식의 점화관계를 들여다보면 자 이거는 n번째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는 식이니 n 플러스 1에서 n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식이니 그렇죠? 플러스 1로 가는 그냥 진행하는 수이죠? 그렇죠? 태훈이 졸려? 아 먼저 얼마나 줬다고 졸려? 네. 자 n에서 n 플러스 1번째로 넘어가고 싶은 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내가 이걸 전항으로 돌아가려면 당연히 식을 만져줄 필요가 있겠지? 그죠? 자 일단 문제를 시키는 게 뭔지 생각을 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보자. 알겠죠? 아씨 깜짝이야. 자 A3는 A4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근데 우리가 점화식을 보면 어때? A3로 하여금 A4를 유도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A3는 A4다 라는 상황을 파악하면 우리는 A3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야? 시그마 자 K는 1부터 10까지 자 AK의 값에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개일 때 그 두 가지를 전부 다 계산해봐 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한 거지? 그죠? 자 그럼 봐 우리가 세 번째 항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어 그치? 그럼 우리가 이 식 이용하면 세 번째에서 10번째까지 계속 구할 수 있겠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 어때? 두 번째, 첫 번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일단 이제 우리는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어떤 시동을 해야 돼? 이 식을 조작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겠지? 그치? 근데 일단 A3는 A4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조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더 써봅시다. 알겠죠? 자 A4는 위의 식을 적용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 마이너스 A3 플러스 7이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죠? 아래 식을 적용하면 뭐라고 말하면 돼? A4는 자 P A3 마이너스 1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럼 문제의 조건이 A3랑 A4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가 A3거나 얘가 A3거나 두 가지 케이스를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이걸로 구해버리면 A3 보고 뭐라고 해야 되니? 2분의 7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이 수열은 뭐야? 자연수,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A3 보고 2분의 7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문제 박살 나겠죠? 해서 넘어가셔야 돼. 그럼 무조건 얘로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다음 식이 어떻게 나와? 자 P-1의 A3가 자 1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봐봐 자연수 P 빼기 1도 자연수야 그치? AN도 자연수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우리는 1이라는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과연 P는 몇이고 A는 몇, A3는 몇이어야 될까? 뭐가? P가? 그렇죠. P가 2고 또 A3는 1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래서 A3는 A4다를 해석해보니까 운이 좋게도 P까지 해석할 수가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봐봐. P 정확히 모르고선 다음 항으로 진행할 수가 없어. 이게 뭐 하는 식인지 모르니까. 자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과정. 자 AN 플러스 1은 뭐다? 실제 너네 쓸 때는 여기다 2라고만 써 그냥. 나는 저게 안 되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 짝수 그냥 1하고 쓸게. 2분 넘버 알겠죠? 그리고 2an-1일 수도 있어. 이거는 an이 홀수 5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로 우리가 분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바탕으로 우리가 세 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봅시다. 알죠? 홀수나 아래식, 짝수는 위식이라고 그랬지? 자 그럼 다시 n하고 an 해서 표를 좀 그릴게. 3일 때 1이야. 그럼 4일 때 뭐가 되게? 홀수니까 2배하고 1빼야되지. 1에다가 2배하고 1빼면 뭐 나와? A4도 1 나오죠? 그치? A4가 1이면 A5은 다시 뭐라고 말해야 돼? A4가 홀수니까 2 빼기 1에서 홀수라고 말해야 되지? 그쵸? 그래서 5도 1이 됩니다. 그럼 6도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뭐야? 10까지는 전부 다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야. 알죠? 자 그럼 이걸로 하여금 우리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어? 아 시그마 한 다음에 자 K는 몇부터? 3부터 10까지 A, K는 1밖에 없으니까 뭐야? 그냥 1, 8개에서 8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의 쟁점은 뭐다? A2와 A1 구하고 문제 끝나는 거지? 그죠? A2하고 A1을 구할 건데 자 얘는 끌어당겨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식을 다시 써주면 돼. 알지? 잘 생각해봐. 봐봐. 자, 일단은 AN은 AN 플러스 1에 대한 식으로 바꿀 거잖아. 그럼 다시 AN 플러스 1이 어떤 조건일 때 AN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식을 바꾸기 전에 이걸로 하여금 AN 플러스 1에 대한 조건도 한번 보고 가자. 자, AN이 짝수야. 그럼 AN 플러스 1은 뭐가 돼야 되니? 홀수가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은 홀수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다시 자 AN이 홀수일 때는 2AN 빼기 1이라고 돼 있지. 그럼 다시 홀수에다가 2배하면 짝수잖아. 짝수에다가 1 빼면 홀수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전항이 짝수여도 홀수가 나오고 홀수여도 홀수가 나온다는 그 엔딩을 찾게 된 겁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자. 자, 그럼 다시 AN은 하고 식을 써주면 자, 요거 먼저씩 정리해주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7-A 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거 먼저 쓸 수 있다고? A N 플러스 1이 홀수일 때만 쓸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게 돼요. 그쵸? 그래서 홀수를 뭐로 바꾸는 식이야? 홀수를 짝수로 바꾸는 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와? 2분의 A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때는 A n 플러스 1이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 쓸 수 있는 식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홀수로 바꾸는 식이겠구나 라고도 생각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표를 그려가지고 이제 이전항 추적으로 넘어갈 거야. 자 3 2, 1. 그래서 결정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조금 넓게 쓸게. 딱 확실한 값이 나오면 칸 막아도 되죠? 그죠? 이렇게 진행합시다. 자, 그럼 AN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1이라고 돼 있죠? 자, 위에 식 따라가면 뭐가 되지? 얘를 내가 R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써볼게. 자, 위식 따라가면 뭐 나오니? 6 나오지? 근데 다시 자, 봐봐. AN으로 돌아가는 식은 홀수를 짝수로 바꾸거나 홀수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지. 그럼 6은 어때? 여기 어느 식에도 대입할 수 없는 식이 돼버리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2에서 1은 못 돌아가. 왜? 이 AN, 봐봐. AN 플러스 1에서 AN으로 넘어가는 식은
짝수를 짝수로 바꾸거나 홀수를 홀수로 바꾸거나 밖에 안 하잖아. 근데 A2가 짝수면 어때? 어느 식에도 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A1의 값은 구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다시 위에 식 못 따라가니까 아래 식 따라갈게. 자 그럼 1이 아래 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고 반으로 나눠준 거니까 그냥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지? 그죠? 그럼 다시 그럼 어때? 1에서 위에 식 가면 6이고 아래 식 가면 1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다시 위에 식을 따라가면 6인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얘는 전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없으니까 6이어도 괜찮아. A1은. 그리고 아래 식 따라가면 뭐가 나오니? 똑같이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2까지 AK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자 6 더하기 1이 되거나 아니면 1 더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있는 정보들 전부 다 모아서 얘기를 하면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K는 7 더하기 8 해가지고 15가 나오거나 아니면 2 더하기 8 해가지고 10 나오거나 해서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겠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P는 2고 알파는 뭐 15, 베타는 10 이 정도 해주면 답은 뭐가 되겠어? 27 되겠지? 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264번 질문했어요. 번 질문했어요? 아, 제가 수투로 넘어가세요. 수투로 넘어가서 다시 조사할게. 수투 264번 질문할 사람. 268번 질문할 사람. 272번 질문할 사람. 272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이것도 책을 보면 넓이가 같다의 해석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떤 단어인지 내가 너희 말해주는데 실제로 다음 프린트부터는 여기 다 개념 문제 써 있어. 그래서 너네가 그거 파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해서 해당되는 개념으로 문제 푸는 거 훈련시키려고 가져온 거니까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200 몇 번이지? 72번 같이 봅시다. 자 이렇게 지금 처음에 3참수가 그려져 있고 3참수가 지금 직사각형을 쪼개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자 해서 이쪽 밑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하지? A라고 합시다 라고 지금 우리한테 지정을 해준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똑같은 도형에다가 내가 직선을 그리는 상황이잖아. 그쵸? 자 그럼 봐봐.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새로 그리지 마시고 각각 구할 생각하지 마시고 봐봐. 내가 만약에 얘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잖아. 자 이렇게 그려주면 결국 무슨 얘기 할 거야? 자 여기 그려진 이 사다리꼴의 넓이랑 연두색으로 색칠한 게 넓이가 똑같을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봐봐.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지 넓이가. 그쵸?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A하고 C에서 자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가 서로 어때?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지. 그죠? 그럼 결국 우리는 남은 부분들, 서로 안 겹치는 부분들의 넓이가 똑같구나 라는 말로 문제를 끝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자 처음에 나온 넓이 여기 얘기하는 거죠? 자 A에서 남은 부분은 여기가 될 거고 그리고 C에서 남은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어때?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말로 진행이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래서 이 문제 넓이가 같다의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는 주제로 시작했던 문제였습니다. 자, 넓이가 같다의 두 가지 컨셉을 얘기를 해보자면 자, 첫 번째로는 자 기준선을 기준으로
반대로 그려져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하잖아? 그럼 기준선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겠죠? 어떤 그래프를 기준으로 두 도형이 반대쪽에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자 정적분의 값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두 번째 넓이가 같다의 두 번째 열쇠는 뭐냐면, 자 이때는 어차피 같으면 내가 똑같은 애들을 더해도 같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주변 도형을 끌어와도 넓이가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내가 주변 도형, 자 얘가 공통이니까 겹쳐로 이게 같다고 말을 해버린 상황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거냐면 바로 첫 번째 방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알죠? 봐봐, 지금 그려진 선을 보면 얘가 y는 ax인 거 알고 있지, 그죠? 그리고 내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fx라고 좀 얘기를 해본다면, 자, 얘는 fx와 ax의 빼기 함수로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ax를 기준으로 도형의 선은 어떻게 그려져 있어? 반대로 그려져 있지? 그쵸? 그럼 내가 여기를 S1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남은 부분 여기를 S2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인테그랄 한 다음에, 자, 교점 뭔지 몰라. 알파라고만 얘기해봅시다. 자, 0부터 알파까지 fx-x dx는, 그쵸? 이거 음수값이, 아이고, ax죠? 음수가 나오지? 그쵸?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알파에서 몇 가지야? 2까지 내가 fx-ax 계산하는 거 보면 정적분의 뭐가 서로 반대니까 0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혜린아, 어디까지 했어? 넓이 같은 거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직거를 왜 하냐? 이 알파를 안 구해도 됩니다. 봐봐요. 지금 피적분 함수가 둘이 똑같은 상황이지? 그죠? 피적분 함수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0에서 2까지 그냥 뭐 하면 돼? fx-ax dx가 뭐가 된다는 얘기? 그냥 0이 된다는 얘기 딱 하고 끝내주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fx식 뭔지 알아. x세제곱 마이너스 ax인가? x제곱 마이너스 그냥 x제곱이네. 자, x제곱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0에서 2까지 뭐 구해주면 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dx가 0이 된다 라는 얘기로 문제 끝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4분의 1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의 x제곱을 0에서 2까지 대입했을 때 얘가 0 된다. 만족하는 a 값 찾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3분의 2였구나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넓이 구하지 말고 이렇게 빼기 함수의 정적분으로 최대한 식을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문제고, 사실은 A하고 C를 직접 구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얘기할 수 있겠어. 두 번째 식의 의의는, 첫 번째는 적분 구간의 그 경계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알파를 안 구하려고 하는 거고. 왜 안 나와? 약간 가려졌어요. 어디? 아, 이거 컴퓨터에?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76번 질문할 사람. 278번 질문할 사람? 278번 문제 같이 보자. 자, 278번 뭐라고 되냐면,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한 다음에, 자, 절대값 fx dx에 대한 얘기 하나 있고, 자, 그 다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가 뭐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F1 이렇게 나와 있고 얘가 4분의 3이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래.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자, fx는 최고차기 계수가 1인 3차함수 그래프의 일부야 라고 얘기가 나와 있을 때에 대한 해석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넓이가 어떻게 카운트가 되는지,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찰하게 만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번에는 정적분의 기하적임이라는 얘기를 할 거고,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가장 은밀한 풀이는 미적분까지 가야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내가 그냥 미적분의 기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해서 넓이 함수라는 걸 지정을 해가지고 넓이 함수의 미분이 원래 함수니까 넓이 함수는 원래 함수를 적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끝내는 얘기. 자, 정적분의 기하적임이는 바로 부호를 가진 넓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식을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자,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할 건데,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자, fx가 자, 내가 넓이 구하고 싶은 내내 다 양수야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때 s는 자, 당연히 뭐야? 일단은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이거는 애초에 넓이 공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절대값 씌우고 정적분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넓이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볼 수 있잖아. 그쵸? 근데 이거이자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 실제로 양의 방향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냥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랑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니, 얘를 내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이런 식으로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자, fx가 x축 위에만 그려지면 결국 우리는 넓이랑 뭐가 같다? 정적분의 값이랑 같다. 정적분이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양의 값을 갖는 넓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값이 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함수를 또 자, 정적분에는 넓이를 좀 구해보고 싶은데, 자, 이번에는 x축 아래에 그려져 있는 거야. 내가 적분하고 싶은 적분 구간 내내 x축 아래에 그려져 있을 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일단은 넓이 공식 써주면 x는 당연히 절대값 함수의 정적분이라는 말로 바꿔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니? 실제로는 내가 구간 이 정적분 값이랑 부호가 완벽하게 반대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반대가 되는 걸 알고 있으니 결국에 우리가 마이너스 라지 fb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니까 결국 라지 fa 마이너스 라지 fb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지 않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다시 얘가 적분구간 바꿨을 때 b에서 a까지 fx dx랑 같기 때문이야 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넘어온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얘가 x축, y축 이렇게 x축의 기준으로 양쪽에 다 그려져 있어. 그래서 여기에 총 넓이 S1 더하기 S2를 구하고 싶은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 교점을 C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죠? 자, 이때는 인테그랄 마찬가지 S는 하고 썼을 때 인테그랄 한 다음에 자, A에서 B까지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식으로만 일단 써내고 싶으면 절대값 fx dx를 계산합시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쵸? 자, 그럼 어때? A에서 C까지는 뭐랑 같아? 그냥 적분한 거랑 똑같고, 그쵸? C에서 B까지는 어때? 부호를 바꿔서 적분한 거랑 똑같지? 그래서 C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dx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 쓰시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로 그냥 적분 구간을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래서 적분 구간 바꿔서 써주면 b에서 c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자, 우리가 적분했을 때 최종 결과는 이 라지 fc에서 자, 뭘 빼서 라지 fa랑 라지 fb를 빼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함수가 만약에 적분 구간 내내 x축 아래 그려져 있으면, 자,
자, 요거 적거나 같으면 이때는 넓이는 언제나 뭐라 같아? 마이너스 정적분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시고 그리고 자, fx의 부호가 변화하면 이때는 그냥 구간별로 정적분을 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양수인 파트 따로 음수인 파트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이제 문제를 좀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처음에 주어진 식을 보면 라지 F형에서 라지 F1을 뺀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를 계산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죠. 그쵸? 그럼 뭐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의 넓이가 정적분 그 자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에서는 자, fx는 x축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해주게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동주? 괜찮아? 자, 그냥 정적분이랑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함수가 아래쪽에 안 그려진다는 얘기야. 아래쪽에 그려지면 죄다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식을 써보면 어떻게 나와? 얘는 인테그랄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fx, dx랑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자, 그렇게 보니까 어때? 적분 구간의 밑끝 아래끝이 전부 다 바뀐 거지? 그치? 그럼 얘는 결국 뭐랑 같은 거야?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x, dx랑 같다는 얘기니까 내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를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전부 다 아래쪽에 내려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자 마이너스 1에서 1범위에서는 fx가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좀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얘기하는 구간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구간이 어때? 일부 겹치지. 잠깐만 0까지가 아니고 1까지야. 그쵸? 일부 겹치지? 어디가 겹치니 동주야?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x가 0 이상이면서 0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그러면 fx가 뭐라는 얘기야? 그래, 0이라는 얘기죠? 0 이상이면서 0 이하이려면 0일 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거 여러분들 이건 그냥 개념 쓴 거니까 실제 문제 풀 때는 특이할 때 얘네 알면 안 써도 돼. 알겠지? 자, 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자, 내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이렇게 부분들 나눠볼 수 있겠죠? 그치? 자, 이때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x가 어떻게 그리는 수밖에 없어? y는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치? 자, 그리고 왜 그래? 위에도 그려지면 안 되고 아래도 그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 한 거지? 그리고 0에서 1까지는 어때? fx가 0 이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 오른쪽에 fx는 여기 위쪽에 함수가 그려지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 그죠? 그럼 결국에 내가 선을 이렇게 쭉 그었을 때 자, 이쪽 구역에만 함수가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 보면 fx가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 해석해보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일때분의 3차분수의 1분의 그치? 자, 그럼 봐봐. 실점 미기 때문에 여기 미분계수, 자미분계수는 0이죠. 그치? 0으로 끝났으니까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그려야 돼? 자, 0에서 이렇게 접하는 모습으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함수가 그려질 거야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어지는 모습이니까 결국에 자, fx라는 놈은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뭐 x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이 정도 써줄 수 있겠죠? 알파라는 건 뭐야? 이렇게 넘어서의 x 절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알파가 당연히 1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구나 라는 얘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그 인테그랄의 값이 뭐다?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국에 자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해봤자 0밖에 안 나오니 0에서 1까지 fx를 적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치? 이게 자 뒤집혀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나온다는 얘기지? 이거 만족하는 알파 값 찾아서 더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 그래서 알파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자 F4는 뭐가 나온다? 64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16 이렇게 나올 거야. 넘어갈게요. 작가한 계산은 안 할 거야. 자 281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281번도 같이 지금 오늘 수트를 제일 못 받겠는데 그러면 금요일날에 해체하지 말고 우리 수트 그 문제 질문 받을게. 알겠죠? 다음 시간에 수트 들고 와. 이제 다음 시간 수트 아카이브 수트 들고 오시고 메인스트림은 내가 컴팩트하게 만들어 다 줬으니까 메인스트림은 이걸로 들고 오면 조금 덜 무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자. 자 281번 문제도 같이 보자. 자 281번 자 이거는 넓이 함수의 해석이라는 주제로 내가 딱 분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fx가 자 최고창의 개수가 2인 함수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gx가 뭐라고 돼 있어?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자 절대값 ft의 dt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쵸? 자 그래서 gx가 지금 어떠냐면 x가 변함에 따라서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지. ft는 가만히 있고 그죠? 보고 싶은 구간이 달라지는데 이게 변함에 따라서 gx의 함수값이 변하는 걸 관찰하는 게 바로 gx의 함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의 크기가 같은데 절대값 함수를 접근했다는 건 우리가 넓이를 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이런 함수를 나는 넓이 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이게 x에서 x 플러스 1 이런 게 아니라 자 a에서 x까지 뭐 ftdt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자 이거는 우리가 구간 뭐라고 생각하면 돼? 상수항을 알려준 적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자 정적분으로 나타나는 함수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한쪽 끝이 상수인 거 그쵸? 아니면 양쪽 끝이 다 변수인 거. 근데 차이가 안 변하는 경우들이 있어. 이 차이가 안 변할 때는 우리가 자 식으로도 문제를 풀어야겠지만 얘를 우리가 넓이 함수야 라고 넓이를 관찰하는 함수야 라고 해서 넓이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한쪽 끝이 막혀 있으면 뭐야?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되니까 뭐야? a일 때 0이 된다는 그죠? 값을 알고 있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상수항을 알려준 적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걸 생각해줘. 첫 번째 거는 다시 구간 일정한 채로 보는 범위가 달라져. 그치? 그러니까 피적분 함수를 보고 관찰합시가 다가 되는 거고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 뭐야? a 넣었을 때 0 되는 함수인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상수항을 알려준 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 단원에서 나와. 아마 다음 숙제본에 있을 거야. 이거가 지금 단원에 내가 따로 빼놓은 거야. 그래서 넓이로서의 함수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제로. 알겠지? 그래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실제 계산은 무조건 미분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 G'을 구해야 극수를 구하든지 말든지 하겠죠? 그쵸? 자, gx는 x는 1일 때랑 x는 4일 때 뭐라고 돼 있니? 극소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얘가 x축이랑 관통하든 안 하든 왼쪽 끝, 오른쪽 끝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해서 케이스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봐봐. 그림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잖아? 그럼 넓이가 작으려면 함수가 어때야 돼? 최대한 x축에 가까워야겠지. 그래서 정적분이 아니기 때문에 넓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넓이가 작아지려면 함수가 어때야 돼? 함수가 x축에 가까워야겠죠? 그죠? 그럼 극소가 된다는 건 내가 1대에서 제일 작아를 외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x축 위에 이렇게 띄어진 함수를 건드린다면 자, 이게 축이 있겠지. 그쵸? 축으로부터 자, 지금 거리가 뭐야? 거리가 적분구간이 지금 1이잖아. 그치? 그럼 최대한 이쪽에 모여있는 값들을 내가 쌓아야 넓이가 제일 작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극소는 언제 나오냐? n-2분의 1부터 n 플러스 2분의 1까지 자, 적분했을 때 여기가 극소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저 때 말고 극소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왜? m의 값이 x가 x지 x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 함수값은 계속 증가만 하지? 넓이가 계속 커지는 걸 우리가 눈으로 관찰해달라는 얘기야. 가로가 똑같으니까 높이를 우리가 좀 관찰하는 얘기야. 높이가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아, 증가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왼쪽으로 가도 어때?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뭐야? 이 함수는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순간으로 딱 나오게 될 거고 그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오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y는 fx가 자, x축을 관통하지 않으면 그 값이 뭐다? 한 개밖에 안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우리는 저런 케이스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달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당연히 우리 이제 어떤 케이스 봐줘야 돼? x축을 관통하는 케이스를 좀 봐줘야겠지? 그쵸? 자, 이렇게 관통하는 케이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훈이 왜? 아니야? 자, 넓이가 제일 작아지는 x축의 인근에 있는 걸 좀 골라줘야겠지? 정확한 위치는 측정할 수 없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절편 주변에서 넓이를 좀 확보하는 게 제일 작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해서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극소가 되는 순간을 찾았어. 극소가 된다는 건 오른쪽으로 넓이제도 좀 더 커지고 왼쪽으로 넓이제도 좀 더 커진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봐봐.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오른쪽으로 갔을 때 왼쪽에서 빠지고 오른쪽이 늘어나잖아. 그죠? 근데 아주 작은 순간이 늘어나고 빠지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내가 1부터 2까지 봤을 때 자, 2까지 봤을 때 자, 물론 엄밀한 식으로 들어가면 이거 계산 과정이 굉장히 길어. 최대한 짧게 푸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갔을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간다는 건 왼쪽 끝자락이 빠지고 오른쪽 한 자락이 추가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1에서 극소라고 돼 있지. 제일 작다고 돼 있지. 그죠? 그럼 봐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경계란 말이야. 그치? 이 경계가 빠지고 늘어나고 빠지고 늘어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때가 제일 작다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 거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냐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양은 바로 뭐야? 이거에 그냥 함수값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주 작은 가로에 함수값만큼의 높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결국에 극소가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하고 여기가 1대에서 제일 작아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곳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조금이라도 작아지면 여기 늘어나는 게 더 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자, 맨 왼쪽에 있는 다시 이런 우리가 작은 기둥들을 쌓아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어. 자, 인테그랄 fx dx a에서 b까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y값에다가 아주 작은 가로들을 곱한 애들을 다 쌓아 올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였잖아. 기억이 안 나냐? 안 나? 안 나? 가물가물해? 자, 이거 그 정적분 증명할 때도 하고 우리 그때도 했었었는데 y좌표에다가 아주 작은 x 증가량들을 곱하는 거야. x 증가량 극한들을 곱한다. 해서 우리가 fx, dx, fx랑 dx랑 우리 아무 문자 없으면 곱해진 거니?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 곱해진 거야?
fx랑 dx 곱해진 거야? 우리 원래 3x 쓰면 3 곱하기 x잖아. 그 fx, dx 두 개 곱해진 거겠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맞다고 했습니다. 언제? 내가 수초 설명할 때마다. 언제나.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자, 그래서 일단 이게 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여기가 딱 어때? 균형이 맞춰지는 곳이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에 절대값이 똑같겠구나 라는 문제로 끝낼 수가 있어서 자, 절대값 F1은 절대값 F2구나 라는 얘기까지도 할 수가 있어. 이게 진짜 날로 먹는 풀인데 이게 안 되면 그냥 어쩔 수가 없어. 알겠지? 그래서 빠지고 늘어날 때 자, 여기가 둘이 똑같아야 어때? 한 줄 빠졌을 때 더 큰 거 생기겠고 한 줄 빠졌을 때 더 큰 거 생긴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제일 작아야 되니까 제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더 커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쵸? 자,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겠어? 내가 자 4에서 5까지 자 넓이 계산한 게 제일 작아 라고 얘기한다는 건 양쪽 끝자락의 y좌표가 똑같으니까 y좌표의 그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커지면 더 커져 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 빠지면 다시 커져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해서 우리는 절대값 F4랑 그리고 절대값 F5도 같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구간을 봤을 때 1, 2하고 4, 5하고 모양은 어떻겠어? 대칭의 함수를 건드리니까 대칭형이지? 그죠? 그러면 1, 2, 4, 5 이렇게 있을 때 대칭축은 2하고 4의 센터 혹은 1하고 5의 센터는 바로 3이 되겠습니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실상 다 구했습니다. 자, fx는 자 2 한 다음에 x 빼기 3에 제곱한 다음에 혹시 좀 문제 모르니까 q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자 f1은 뭐가 나와? 8 더하기 q입니다 라고 볼 수 있고 f2는 뭐가 나와? 2 더하기 q라고 얘기했고 둘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는 더해서 0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q가 마이너스 5인 것까지 구하면 fx를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f0은 보다 13이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시는 게 맞아.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조금 내가 너희들 말할 수 있는 넓이 함수의 개념으로서의 문제풀이가 될 거고 만약에 조금 힘들어 아 선생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납득하셔야 돼. x축에 가장 가까운 함수 범위 잡았을 때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가 최소가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형을 확인해가지고 3에서 대칭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극소 인근에서의 함수를 관찰을 하면 얘가 극소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기를 내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3을 기준으로 같은 걸 했으니까 3 마이너스 알파 여기는 3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쓰고 진행을 좀 해볼게. 교점을 그 x 절편을 3 빼기 알파 3 플러스 알파라고 쓰고 진행해볼게. 자, 그러면 극소 인근에서의 gx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냐 1에서 알파까지는 3 마이너스 알파까지는 뭘 그냥 fx를 접근하시면 되고 그죠? 자, 그리고 3 마이너스 알파부터 2까지 자 fx, dx는 어떻게 해줘? 부호 바꿔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니까 넓이 구하는 상황이니까 마이너스로 계산해줘야겠지. 자, 그래서 gx식을 써주면 일단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돼. 끔찍하구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자 어쨌든 못 시키는 게 나오겠지만 우리 어차피 극소 얘기하는 거니까 빨리 G' 얘기를 바꿔서 계산하자. 그래 1도 아니고 왜 X야? 2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야.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최소가 되는 극소가 되는 얘기 할 거니까 일단 X로 두고 할게. 알겠죠? X에서 X 플러스 1까지 정적분하는 건데 자 교점 기준으로 처음에는 그대로 그 다음은 부호 바꿔서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G'X를 구하면 얘는 라지 F 3 알파에서 라지 FX를 빼는 거지. 그럼 부호 바꿔서 들어갈 테니까 마이너스 FX 이런 식으로 쓰여지겠죠? 여기는 어떻게 되니? 그냥 플러스 F 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식이 쓰여지는데 자, 우리 1 대입했을 때 뭐가 돼야 돼? 극소니까 0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1 대입해주면 F2 마이너스 F1 이것도 부 바꿔야 돼요. 미안해요. 마이너스 됐으면 부 바꿔야 되지? 그쵸? 자, 마이너스 F2 마이너스 F1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F2는 마이너스 F1이다 라는 얘기 똑같이 할 수 있어야겠죠? 아까 내가 무슨 얘기 했어? 절대값이 똑같다 라는 얘기가 식에서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 함수라는 건 아주 작은 직사각형들을 더하고 빼는 그 과정이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x가 커짐에 따라 왼쪽에 있는 기둥은 사라지고 오른쪽에 기둥이 추가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극소인 상황을 얘기할 때는 자, 이때 이 높이 x좌표, y좌표만 비교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똑같아야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도 넓이가 커지고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넓이가 커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르고 하든 F0은 1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285번 질문할 사람. 아직 안 했어? 287번 질문할 사람. 자, 넘어갑시다. 동영 나오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우리 뭐 9시 40분이야? 우리 딱 10분만 더 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자, 해서 그 수투 그 수투가 어디 갔을까? 책상에 있는 수투가? 아, 그리고 오늘 끝나고 학통민들은 잠깐 나눠요. 그 전달할 사항 있어. 잠시만요. 아씨, 뭐야, 그냥. 아, 그 뭐야. 그냥 컴퓨터로 캡시다. 댓글 어디 갔냐? 아니지, 우리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정각이 끝냅시다. 우리 그 미적분 하느라 조금 늦었으니 해야지. 자, 아 이거 어느 세월에 봤나? 아 진짜 이걸 해야지. 아유,
자, 203번 문제부터 같이 봅시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이렇게 다루고 시작을 할 테니까 자, 여기서 최대한 2단계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우리 마지막 날 금요일에는 조금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최고차의 개수 1인 3차 함수 fx랑 이렇게 쓰고 시작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어? f-2랑 f0이랑 f(a)가 같고 그 다음에 f'a가 24예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에서 자 gx를 뭐라고 한대? fx-f0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때 gx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거 가지고 해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내 저 스토프린트는 저 초록색 파일 안에 들어있을 거야. 그래서 꺼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 fx 빼기 f0 뭐야? y는 f0 그어놓고 이거 보고 뭐다? x축이야? 라고 우기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림 이렇게 그렸을 때 자, -fa, f0, fa가 전부 다 함수값 같다는 건 수평선 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럼 결국엔 뭐야? -2 그리고 0 그리고 a 이렇게 둔 다음에 여기 보고 그냥 x축이라고 말하면 끝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f'a가 자 미분계수가 24라고 했는데 이건 위아래로 움직여도 24인 건 변하지가 않으니까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일단 fx식 써보시면 어떻게 나와? gx식을 써보면 자 x 플러스 2 인수로 가지고 x 인수로 가지고 x-a 인수로 가지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f'a가 24라고 돼 있으니까 g'a 구하려면 당연히 다 미분해야겠죠? 그래서 자 항 3개니까 하나씩 미분해서 식 써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으시겠고 그 다음에 g'a야 라고 한다면 x 빼기 a 있는 인수는 전부 다 0이 될 거니까 그냥 a에다가 a 플러스 2 곱한 게 되지 얘가 24가 됩니다 라고 말하는 상황이야. 그럼 2차 이라는 주소 곱해서 24 만드는 거니까 a가 뭐인 것도 알아? 4인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달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다루는 gx는 x 플러스 2에 x에 x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씩 나와 있고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8x인 것도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는 함수를 그대로 구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라? 0에서 a까지는 부호를 바꿔서 계산해라. 그럼 부호, 피적분함도 부호 바꾸지 말고 적분 구간의 부호 바꿔서 다시 써주자. 그래서 이렇게씩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식은 자 4분의 1에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접근할 거고 a에서 0까지 접근할 거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0 나면 어차피 0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랑 a만 넣어서 문제 끝내시면 되겠어. 아 a 알잖아 문제. a가 아니라 4요. 4죠. 자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으아 알아서 계산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분의 16 그리고 마이너스 16 4 넣어주면 마이너스 16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28 마이너스 64 해서 여기 노란색 계산한 거 아래 끝이니까 빼주면 되겠지 노란색 계산한 거 해서 계산하고 넘어갑시다. 이거 내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자 해서 203번 넘어갈 거고 다음
다음 206번 문제 같이 해봅시다. 왼쪽씩 지워도 돼요? 줄게. 자, 함수 fx가 뭐라고 돼 있어? ax 세제곱 에 x-2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첫 번째 조건은 y는 b는 뭐래? 자, y는 자 절대값 fx에 접한다. 이거는 접힌 부분인지 우리가 안 접힌 부분인지 그림 그려야 알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나와 있어? 자, 곡선 y는 절대값 fx랑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보다 45분의 64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을 해석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자 4차 함수 fx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자, x는 0을 삼중근으로 가지니까 뭐한다? 뚫접한다 라고 볼 수 있고 x는 2는 단일근이니까 교차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쵸? 해서 우리가 자 f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자 0일 때 접하고 뭐일 때? 2일 때 교차하는 이런 대륙 모양 함수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지? 그죠? 자 그리고 얘가 뒤집혀서 그림이 지금 이렇게 그려진대. 이게 절대값 fx가 되겠어. 그치? 자, 그 y는 b가 fx에 접한다고 나와 있는데 b가 뭐라고 돼 있어? 양의 상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얘가 y는 b였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4차 함수의 비율관계랑 4차 함수 넓이의 속해법 두 가지를 다 요구하고 있는 문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우리 자 0하고 2에서 지금 삼중근이고 단일근인 거 알고 있지? 그럼 다시 삼중근으로부터 거리는 3, 단일근으로부터 거리는 1 해가지고 우리가 자 극값이 어디서 나오는지 판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분의 3에서 뭐 나오는 거? 극값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2분의 3 나오면 뭐 나오니? 3 나오면 A 한 다음에 뭐야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 2분의 3에 2 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6분의 27 A 나오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뒤집혀서 B랑 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족권을 가지고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16분의 27 A가 뭐였다? B였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나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뭐야? 바로 요 부분의 넓이가 45분의 64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4차 함수 넓이의 속해법도 자, 자주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해법을 사용하려면 아무 함수를 건드리는 게 아니야. 모든 인수가 전부 다 밝혀졌는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중근일 때만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케이스는 두 가지야. 자, 삼중근에 단일근 나오는 케이스랑 그리고 중근에 중근 나오는 케이스랑 이렇게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쓰이니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4차 함수 적분하면 몇 차 함수 나오지? 5차 함수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자, 5차 함수가 나오니까 자, 이제 4 곱하기 5를 분모에 깔아주는 거야. 3차 함수 속해법은 3 곱하기 4가 깔리고 2차 함수 속해법은 2 곱하기 3이 깔렸던 것처럼 4차 함수를 우리가 자 정적분의 속해법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줘라? 4 곱하기 5로 들어갑시다 일단. 그런 다음에 최고차 한계수는 안 변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라? 차에 5차 함수니까 5제곱 해라 라고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봐봐. 아무래도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좀 작아 보이죠? 그치? 작아 보여서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냥 이제 5 곱하기 6으로 들어가는 거야. 5 곱하기 6 한 다음에 A에다가 절대값 A 빼기 베타의 5제곱 이런 식으로 써주면 4차 함수의 정적분의 속해법도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자 나조건을 우리가 좀 이용해주면
자, 둘러싸인 부분에 하얀색으로 겹친 거니까 결국 이 하늘색이랑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그러면 식 어떻게 쓸 수 있어? 4 곱하기 5 한 다음에 최고차에서 A인 거 알고 있고 차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2의 5 옷은 받아주면 얘가 자 45분의 64인 거 알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2의 5은 64 나눠주면 2가 되고 5랑 45 나눠주면 9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 결국 우리가 구하는 A는 뭐가 된다? 9분의 8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A가 9분의 8인 거 알면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B는 16분의 27에다가 9분의 8 빼가지고 보다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6번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7번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 자, 이차함수 fx는 하고 식을 쓰면 a에다가 뭐가 들어가? x-2에 자 x-4 이렇게 식이 들어간 함수에 대해서 자 gx를 어떻게 하래? fx는 자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후 0,4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자, 그런 다음에 뭐하래? x축 해직 이동시키면 그게 이제 그런 함수가 나온다 라고 돼 있는데 자 fx랑 gx는 서로 안 만난대. 서로 안 만나고 그리고 x는 2랑 x는 4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래?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는 상황을 해석해봐라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자 A가 뭐라고 돼 있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손지가 일단 양수니까 우리 양수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봐. 자 그림 그려봅시다. 처음에 어떻게 주래? 자 y는 자 일단 2하고 4에서 교점 나오는 함수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y는 f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움직이래? y축의 방향 4만큼 올리라고 돼 있지? 그러면 뭐 4만큼 올려서 여기랑 여기 올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를 x축 대칭 이동시켜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자 일단 내가 절편을 기준으로 지금 4만큼 올라갔어 라고 얘기했죠? 보기 제일 좋으니까 절편 얘기한 거야. 자 근데 이게 뒤집힐 거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니? 이제는 4만큼 내려간 모습으로 한번 그려줘야겠죠? 4만큼 내려가고 4만큼 내려가고 그리고 뒤집었으니까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블록으로 뒤집혀서 그려지겠지? 해서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gx의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뒤집힌 모습으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넓이 얘기하는 거지? 그쵸? 자 제일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뭐야? 그냥 빼기 함수를 그냥 2에서 4까지 정적분하는 게 답이긴 하지. 근데 그러라고 나온 단원이 아니야 여기는. 알겠죠? 그거를 봐봐. 실제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봐봐. 우리가 제일 구하기 쉬운 건 2차 함수가 뭐야? x축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가 제일 구하기 쉽죠. 여기 정적분의 속계법으로 우리가 배웠잖아. 그쵸? 그치? 자 그리고 어때? 여기 지금 높이가 4만큼 떨어진 거 알고 있지? 그럼 내가 수평선 여기다 또 그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더 생기겠어.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럼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 직사각형에서 주함수 2개 뺍시다 라고 생각해도 되죠? 근데 일단은 여기가 2고 여기가 4라는 거 처음에 나와 있으니 가로 간격이 2인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8에서 자 요 두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자 조적분의 속계법 써주면 자 분모에는 2 곱하기 3이 들어가 2차함수 적분한 3차함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뭐 하라고? 차의 세제곱 곱하라고 이렇게 구했던 게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8에서 2를 빼야 6이 되는 거니까 얘가 1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
A는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 4분의 3이었구나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할 테니까 자, 다음 시간에 자 수투 남은 거 질문 이어서 받을 거야. 그리고 저거 메인스트림 그리고 또 뭐 안 하고 있나? 맞아 학통매들 잠깐만 나와요. 이해돼요? 잠깐만 너 숙제 뭔지 알아? 숙제 보게. 카톡 아니 카톡 안 올릴 거야. 듣고 와요. 그 208번부터 암통 문제 풀어보시고 그리고 메인스트림 19일까지 스펙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 해줘요. 카톡 올릴게.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데 그 2번 프린트만 수투에 뒷부분이 없어 책에. 그래가지고 내가 뒷부분을 따로 뽑은 거야.